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도 지나갔고, 이제 연말까지 딱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그리고 2024년 마지막 공모주가 내일 상장하게 되는데, 12월에 가장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던 종목, 바로 파이메딕스입니다.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내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파이메딕스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파이메딕스만 상장하게 되거든요. 올해 마지막 공모주에다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약 3주 정도는 상장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내일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하튼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으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한투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거든요. 수요 예측 때보다 거의 10배 늘어나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의 26.3%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의무 확약 대부분이 3개월과 6개월 확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좀 긴 시간 동안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량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기관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은 26.3%였으니까 파이메딕스는 12월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 확약이 가장 많이 걸리면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통 물량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상장일에 143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5%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고, 특히 유통 금액이 143억 원이니까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금액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가 각 70만 주 정도로 거의 비슷한 물량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이 흐름을 조금 좌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취득한 가격이 아주 낮다는 점도 약간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화면 보시면 21년도에 전환사채에서 보통주로 약 4,100주가 전환이 되었고, 이 물량들은 주당 22만 원에 취득한 주식들이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액면 분할을 2번 연속하면서 주식 수는 100배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4,100주는 41만 주가 되었고 22만 원은 2,20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약 2,000원 정도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가격의 약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급이 기존 주주의 물량을 수월하게 소화를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기존 주주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파이메딕스가 상장하기 전에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고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상장했던 두 종목 흐름이 아쉬웠거든요. 월요일에 신한스펙은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흘러내렸고, 그리고 어제 3A 로직스도 공모가 대비 28%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다가 결국은 공모가 아래로 빠져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A 로직스 상장일 흐름을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 화면 보시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이거든요. 시작 직후에 주가를 한번 밀어 올렸고 이후에도 시초가 근처에서 버텨내면서 10분을 보냈지만 결국 9시 10분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오전 11시 즈음에는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오후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서 마감하게 되었는데,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번 종목도 단타하신 분들 중에서는 손실이 나왔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일에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파이메딕스 결국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이즈입니다. 시가총액이 563억 원으로 상장하는데 최근에 벡트와 비슷한 사이즈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 때문에 파이메딕스는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벡트와 1대1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유통물량 비중은 파이메릭스가 조금 더 적고요. 유통금액도 약 20억 원 적기 때문에 유통물량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벡트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벡트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에 파이메릭스는 유통물량의 절반을 기존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파이메릭스를 저는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흐름만 괜찮았다면 충분히 공모가 2배 이상은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이 조금 애매해졌다는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최소 50%에서 최대 100% 이상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가가 10,000원이었으니까요. 2배 상승을 한다면 20,000원이 되고 상장일에는 최대 40,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제가 정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마지막 공모주들의 성적이 궁금하더라고요. 21년도는 레몽레인이 마지막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었는데도 상장일에 85%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22년도는 바이오노트가 마지막 종목이었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22년 말에도 공모주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바이오노트도 이 당시에 30% 정도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은 뭐 엄청났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상장했던 DS 단서 공모가 4배까지 상승하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으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모주들은 대체로 좋은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번 파이메딕스도 이런 흐름을 잘 연결해주면서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비례 경쟁률이 약 3,200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꽤 높았거든요. 금리 3% 파킹 통장 기준으로 이틀 이자는 약 2,200원 정도였고, 그래서 이 종목은 균등 배정을 받으셨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손익분기점은 12,500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익분기점이 14,500원 정도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올해 마지막 호가창 라이브가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